반갑습니다. 과사랑과학과 과학차장 최수진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과학영재원을 대비하기 위해 관연도 기출문제 분석 위주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해야 할 영재원 선발의 동향성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선발 방법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성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능지수 및 인지적 능력 중심의 단순한 암기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부분 지필검사 위주의 평가를 실시를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문제 해결력, 비판력, 탐구력, 그리고 종합력 등을 평가하는 선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정의적 영역 평가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능검사 외적으로 과학 같은 경우에는 탐구 활동의 결과물인 창의성, 산출물,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인 리더십 등을 평가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 그리고 평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초3학년과 초4학년 공통 문항으로 학교 대표 선발 시험이었습니다. 동작적 평가를 위한 만들기 문항들이 진행이 되었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팀별로 스파게티 탑쌓기를 해서 협동심, 그리고 면접관들이 관찰 평가를 통하여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탐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재 선발의 동향성이 변하는 이유 안에 가장 핵심적인 그 평가 기준 항목은 문제 해결력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는 문제 해결력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문제 발견력을 더 보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해야 할 현상은 바로 현상에 대한 문제를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보다 문제 발견력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인지적 발달 능력에 해당하는 그 문항이라는 걸 조금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문제 발견력에 따른 문제 해결력을 갖출 수 있는 창입, 융합 인재를 지금 영재원에서 선발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재원의 이제 조금 더 위의 단계가 영재학교이죠. 그래서 영재학교의 문항들이 대부분 과거에 진행해왔던 초등 영재원과 중등 영재원에서의 기출 문항과 거의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한가영에서 진행했던 창문회인데 이 문항은 우리 초등 영재원 그리고 중등 영재원에서도 한 번씩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데카르트 잠수함이라는 실험 장치를 보여주고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라는 문제가 초등 영재원과 중등 영재원에서 나왔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한과영은 조금 특이하게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한 답을 전체 지문으로 주고 조금 더 심화되어 있는 영역으로 문항들을 주고 있다. 대신에 우리 초등 영재원과 중등 영재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포인트로 잡아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반드시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창의적 문제 해결력 문항으로 보고 주 키워드로는 부력, 밀도, 그리고 탐구 설계를 가져갈 수 있는 복합형 문제다라는 거.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장문의 예시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한과영에서 진행했던 또 다른 장문회인데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초등 교과 과정에 보면 6학년 과정에 연소 파트가 있죠. 그래서 양초의 연소 실험을 다음과 같이 실험 장치로 부여하게 되고 이 양초의 실험의 결과의 전후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라라는 게 초등영재원 그리고 중등영재원의 문제입니다. 자, 답을 조금 보면 양초가 연소되면서 산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진 산소의 양만큼 물이 빨려 올라간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실제 그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빨려 올라간 주된 원인은 병을 덮은 동안 촛불의 열에 의해서 병 안의 공기가 가열되고 팽창했다가 양초가 꺼지며 다시 수축하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포인트가 되는 과학 개념은 연소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외부 압력 변화, 거기에 따른 부피 변화와 연계지어서 전체적인 실험 내용을 개념과 함께 접목시켜서 적어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과학영재학교 창문회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과영에서의 문제는 지금 딱 보면 우리 중학생들이 이거는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하고 알 수 있는 파트인데요. 지금 대과형과 한과형의 큰 창문회적인 색깔로 본다면 한과형의 창문회는 조금 더 융합적인 색깔이 강하다. 그런데 대과형의 문제들은 보다 교과 개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번 문항 역시나 화학 파트, 특히나 중등영재원 화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수용액에서의 반응,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착실하게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과학영재 창문에는 교과 개념 확장형이고 내용의 주 포인트의 키워드는 이온 결합, 그리고 화학의 기본 법칙,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적용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마찬가지 대과형의 또 다른 창문회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중등영재원 생물과를 지원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요즘 많이 물어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띄워드리는데, 마찬가지 완두의 유전 현상은 중등 교과 과정에 있는 멘델의 유전 파트랑 거의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교과 개념 확장형 문제이고요. 문제에 따른 이제 주요 키워드 개념으로 살펴보면 유전 용어, 그리고 오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그리고 이제 중간 유전까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문항인데, 이게 대과형의 문제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등영재원은 조금 더 세분화돼서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지문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걸 조금 체크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진행했던 부산대학교 영재원 기출 문제를 조금 볼 텐데요. 부산대 과학영재원은 1차 문항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서류평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서류평가 안에는 자기소개서가 있었고, 자기소개서는 크게 인성적인 지문을 묻는 문항과 반대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묻는 문항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항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항 수가 조금 줄어서 4개의 문항이 나왔는데 그 4개의 문항과 어떻게 기술해야 하면 좋을지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합격자들이 기록했던 답안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마찬가지 과학고등학교의 소집 면접 문항과 부산대 영재원의 문항이 조금 닮은 꼴이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조금 더 살펴볼게요. 과거에 소집 문항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어떠한 이제 모든 별 탐구 활동을 하는 그 과정 대화들이 나와 있죠.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모든 원들이 가지는 문제점, 그리고 지원자가 만약에 모둠장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장의 인성 문항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항들은 우리가 과학고를 준비하는 단계 이전에 영재원에서도 같이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부산대 영재원 자기소개서의 문항과 거의 겹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기본 인성 문항으로 리더십,
또는 팔로우십 또는 창의적 탐구 활동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해볼 수 있는 문항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띄워드렸고요. 그러면서 부산대 자기소개서 1차 전형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봤던 과거 문항과 거의 유사하죠. 자신의 리더십,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협동심과 봉사정신, 그리고 책임감, 성실감 등에 관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부산대 과학영재원 1차 전형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GED를 통한 서류 접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데뷔했던 친구들은 빠르게 각 문항에 대한 기본적인 답을 다 워드 작업을 하고 바로바로 붙여넣기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 만큼 시간 안에 반드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시면은 각 문항마다 기록해야 될 바이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바이트의 수만큼 글자 수도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적인 틀 안에 묻고자 하는 문항에서 이야기가 다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구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문항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건 뭐냐? 바로 나 자신의 능동적인 학습 자질과 인간관계, 즉 인성이죠. 이런 거에 대한 경험치를 충분히 녹여서 기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합격생의 기록했던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쭉하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제한적인 요구사항 안에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 과정 안에서 분명히 내용의 흐름에서 오류가 있거나 또는 어색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 같이 근데 이제 하나를 조금 챙겨주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경험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거 하나는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대표적인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볼 수 있는 대표 문항입니다. 그리고 발산적인 사고인 유창성과 융통성, 그리고 도창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인데, 실제 작년에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이 문제를 갖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키워드로 문제에서 제시된 단어들이 AI, 세계화, 빙하, 그리고 사과나무, 조금 생뚱맞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매치시켜서 뭐를 요구했느냐? 문제를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영재성을 단순하게 암기 능력 또는 지식의 깊이 정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사고 능력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 해결력 외적으로 문제 안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 발견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문항이 대표적으로 문제 발견력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즉 부산대를 대비했던 친구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문항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조금은 접근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제시된 단어들에 대한 1차적인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AI 그리고 세계화, 빙하, 그냥 사과, 나무는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독립적인 단어 안에 탐구 대상으로 집어넣게 되면 다양한 의문점이라든가 다양한 어떠한 내용들의 주제, 탐구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먼저 검색해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내가 충분히 관심이 가져지는 영역으로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문항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조금 더 부탁드릴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관련된 단어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현 시점에 신문 기사라든가 또는 TV 방송 뉴스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스크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세를 조금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 합격생들의 기록했던 답안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제 AI 그리고 사과나무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흐름에 맞춰서 논리정연하게 기술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항으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은 제시된 이미지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화분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재질이 서로 다른 화분의 종류를 보여주고 각 화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문제점, 그리고 하나 더 본인이 생각해내는 창의적인 화분의 구조와 기능을 기술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마찬가지 이 질문은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아니었다. 자, 그 대신에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포인트를 본다면 자, 마찬가지예요. 문제 속의 문제 유형으로 문제 발견력에 따른 문제 해결력을 확인받을 수 있는 문항이다. 그래서 동일 물체이지만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찾아 핵심 단어를 나열하여 문장화 시킨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항으로 저희가 그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고민해서 적었던 내용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각의 어떤 재질에 따른 특성들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 문제를 풀어낼 때도 물질에 따른 특성에 맞춘 핵심 단어들을 먼저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록된 단어들을 조합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논리적 그 글쓰기 내용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항입니다. 자, 네 번째 문항은 자기 주도 학습과 과제 집착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항상 나오는 문항이고요. 자, 그래서 이 문항을 계속적으로 주는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고 조금 보는데 영재원을 도전하는 이유, 즉 공부를 하겠다는 학습에 대한 뚜렷한 동기와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적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자기 주도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이며 영재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어필하는 부분으로 내용을 구성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초등 과정 말고 중등 과정으로 가게 되면 자신이 이제 지원하는 전공이 세분화가 되죠.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 자, 이렇게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등 영재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보다 전문적인 용어, 즉 과학적인 용어를 해석해서 풀어낼 수 있을 때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집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마찬가지 합격을 했던 생물학과 그 친구의 기술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이 세분화가 되는 중등 영재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내가 물화생지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선택한 영역에 대한 뚜렷한 그 목표치를 조금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야지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산대 과학영재원 자소서 평가 루브릭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소서 평가에서 크게 보는 것은 과학에서는 딱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학문적 역량, 두 번째가 개인적 역량,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이 갖는 특성이기 때문에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죠. 개념이 학문적 역량을 대신한다면 마찬가지 과학은 탐구 역량이 수반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문적 역량 안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과학 기본 개념을 충분히 습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 역량으로는 내가 영재원에 또는 영재고에 지원하는 동기 그리고 진로 목표 정확하게 명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원 영역과의 통일성이 나오도록 구성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탐구 활동은 다채로운 영역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융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탐구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4월이 과학의 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내 대회,
그리고 교회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 자세.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국 자기주도 학습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구 능력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부산대 과학영재원 자기소개서에서는 학생, 우리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한 활동, 그리고 경험한 사실을 꾸밈 없이 정말 진정성 있게 기술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머지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선생님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정리하면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경험치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띄워드리는 거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자, 딱 보면 거의 부산대 영재원에서 요구하는 문항과 겹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 영재원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한과영 자기소개서를 쓸 때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천천히 스텝을 밟아가면서 준비를 하면 본인의 역량이 올라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적는 이제 대표적인 팁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구체성이 있는 사례를 제시한 경우 영재성이 높다라는 판단의 경량성이 2배 이상 높아지는 만큼 반드시 자신에게 영향을 준 인물,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의 성장 과정 내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장점밖에 없는데요. 그런 친구 없죠. 물론 장점이 많다. 일 수 있지 상대적인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점을 극복해서 장점화시킬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더 좋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재 지원 과목에 대한 흥미와 전공 적합성의 연계성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목적성이죠. 그리고 과학은 반드시 그 응시 분야에 대한 창의적 탐구 활동 사례 본인이 진짜 경험한 내용들이 들어와야 돼요.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실패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실패는 나중에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질적으로 행했던 경험치를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영재원에 들어갔을 때의 학습 포부 그리고 뚜렷한 진로 진학이 명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좋은 자기소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부산대학교 과학영재원 2차 문항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 11월 13일에 실시가 되었고, 2차 문항은, 알다시피 이제 크게 2가지의 성격으로 나오는 문항이 나왔죠. 그 첫 번째가 논리적 글쓰기.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약화되어 있는 게 문해력이다 보니까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지문에 대한 해석 능력 그리고 그걸 보고 본인의 생각을 차분히 적어낼 수 있는 기술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게 논리적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은 이제 심층 면접,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보고자 했던 게 2차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진행했던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찬가지 과거에서 진행했던 소식 문항과 영재원이 어떻게 또 겹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작년도 부산과학고 소집 면접 문항입니다. 보시면 공상영화라는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상황 제시가 나오게 됩니다. 팝콘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 들어갔더니 시간 지나 후 차츰차츰 보인다. 그리고 탄산음료를 마셨는데 처음과는 다르게 톡 쏘는 맛이 사라졌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일상생활 속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과학현상 3가지를 찾아라. 그리고 그 원리를 각각 설명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화 속의 주인공 대사를 주고 행성 S의 환경이 지구와 어떻게 다를지 하는 문제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수학과학 융합형 문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 이러한 문항들이 대표적인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되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안에 이제 주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교과 개념 그 단어를 살펴보면 물질의 상태 변화, 그리고 기체의 용해도, 그 다음에 빛과 뭐 감각기관,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지구과학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자, 이게 되어지면 이제 과거 문제의 소집 면접 문항도 거의 영재원에서 진행했던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부산과학고 소집 면접 문항인데요. 자, 특정 동화 책에서 발췌한 글을 제시문으로 줍니다. 그리고 제시문을 참고해서 지원자가 과거 이겨내거나 현재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라라는 거. 자, 이러한 문항들도 우리가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냐면 바로 부산대 심층 면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창의 인성 문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과거 형아들, 누나야들이 하는 문제니까 나는 안 봐도 되겠지 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고 적어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이 문항이 대표적인 문해력을 볼 수 있는 문제이고 논리적 글쓰기 문항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논지 파악을 짧은 시간에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쳐낼 수 있도록 답안 구성을 하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산대 과학영재원 2차 전형 논리적 글쓰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부분은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중등 심화 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물리, 과학, 생명과학 순으로 해가지고 문제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부산대 과학영재원 논리적 글쓰기 문항은 중등 심화 과정이 되게 되면 4개의 영역에 따라서 주제들이 다 상이하게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중등 심화 과정은 보다 전공 적합성에 적합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하면 좋을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물리는 다음과 같은 이 진자운동 사진을 주고요. 이 물체에서 받는 알짜 힘을 표시를 하라. 그리고 힘을 받지 않는다면 점으로 표시하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과는 중등 심화 개념까지 확실하게 잡아야지만 우리가 논리적 글쓰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문항에서는 물체의 운동과 힘과의 관계, 특히 알짜 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의 교과 개념 외적으로 심화 개념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연이어서 생명과학과에서 나왔던 문제를 조금 살펴볼게요. 자, 생명과학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 제시글을 줍니다. 그리고 각 학자들마다 식물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대개 이제 생명과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물을 크게 2개 분류로 나눴을 때 식물과 동물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식물과 동물의 상관관계, 그리고 식물과 에너지, 동물과 에너지 파트, 특히나 이 파트는 이제 식물과 에너지 파트였기 때문에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개념 외적으로 탐구 과정에 대한 해석 능력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개념과 탐구 실험 능력을 복합적으로 해석해서 기술해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 논리적 글쓰기에 정확한 답안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연이어서 화학과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부산대 영재원 중등 심화 과정 안에서 4개 영역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과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단연코 화학과가 인기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남학생들도 화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고요. 마찬가지 여학생들도 화학을 조금 좋아하는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과이다 보니까 화학과는 확실하게 뚜렷이 화학의 전공 적합성이 강한 문항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특히나 연금술로 발전된 과학의 예, 세 가지, 그리고 현대 과학기술로 연금술이 가능할까에 대한 자신의 의견. 자, 이렇게 화학과는 전공 특성이 명확하게 나오는 문항으로 매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질관에 대한 편찬사 외에도 입자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확실하게 잡아서 정리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화학과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부산대는 수학과 과학, 즉 창의적 융합 인재를 뽑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지원하는 친구이든 또는 과학을 지원하는 친구이든 항상 공통문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공통문항을 대표적인 문항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분수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기술하라인데, 전체적으로 이게 그냥 풀이를 통하여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논리적 글쓰기의 문항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공통문항, 즉 수학 색깔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공통문항은 사고력 수학에 대한 경험치를 키우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해석해서 기술해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부산 1과고 소집 면접 문항입니다. 보시면 실험 장치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고, 그리고 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딱 보면 와, 분류 기준표다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실험 설계, 실험 방법에 대한 해석을 묻는 문항,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분류 기준표를 완성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포인트 이제 내용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항에서는 입자의 운동, 확산이라든가 밀도 차에 의한 대류순환, 그리고 열의 이동, 전도, 그리고 열에너지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 지금 영재원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고요. 자, 그리고 분류 기준표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바로 분류 기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과학 기본 개념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부산대든 한과형이든 또는 대과형이든 또는 부산 과학고든 부산 1과학고든 모든 문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인데 그 안에 기본적인 교과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더불어서 탐구 활동 수행 경험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잡아야지만 창의적 융합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대 과학영재원 2차 전형 심층 면접 문항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 면접은 작년 이제 5분 동안 구상실에서 구상을 하게 했고 2명의 감독관님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부분은 화학이었고요. 화학은 논리적 글쓰기에서도 나왔다시피 전공 적합성을 항상 조금 묻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화학 분야를 지원할 친구들은 정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기물질을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예, 그 다음에 유기물질이 몸에 해로우면서도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커서 과학자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부산대 영재원 화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제 동기, 이런 것들을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구과학과에서 진행했던 심층 면접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어떤 그래프 사진을 띄워주게 되고 소금물 A와 소금물 B를 섞으면 밀도가 어떻게 될까? 변화된다면 또는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특정 과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를 선택한 이유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1차 전형이었던 것만큼 내가 영재원에서 공부한 학습 동기 그리고 목표를 꼭 연계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할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접근 방법은 해수의 온도에 따른 염분 농도 변화에 대한 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문항이었고요. 그리고 염분의 밀도 변화까지 융합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학습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영역별에 따른 전공 적합성은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물리과도 마찬가지, 그리고 생명과학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연이어서 부산시 과학영재원 시영제 관연도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부산대와는 다르게 학교 대표 선발 시험인 수행평가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 10월 21일에 실시가 되어졌고요. 몇 가지 수행평가 문항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행평가 문제 이전에 수행평가의 루브릭 평가 기준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평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답안 구성하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 나는 어떠한 자질을 키워나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학교 대표 선발 시험인 수행평가는 유창성, 융통성, 그리고 독창성, 정교성 이렇게 얘기하는 4가지 요소가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재성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 항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형 문제를 제시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선 창의적 사고 능력을 할 수 있는지를 답안 구성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수행평가 안에 보면 직필평가 방식 말고도 만들기 활동을 한다거나 팀 프로젝트를 하게끔 한다라고도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수행 과정 안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들을 감독관 선생님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쳐다보고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몰입도는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자세에 대한 것도 신경 써서 학교 대표 선발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포인트 루브릭 평가 기준을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 다음과 같은 4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원인, 해결 방안을 구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용되는 언어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과학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시문이 나왔다면 그러한 제시문을 목적에 맞게 문제와 데이터를 잘 연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이제 열린 문항이기 때문에 정답 개방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정해진 답이 아니라 문제 속의 문제, 즉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기술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키워져야 됩니다. 자, 1차 수행평가 문항입니다. 보시면 조선시대의 온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걸 묻고 있었고 이때는 온실 영상을 시청한 뒤 문제를 풀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문항 안에 각각의 작은 소문항으로 세부 문항을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 문항에서 내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 뭐냐? 바로 열의 정의, 그 다음에 열의 이동 및 단열 효과 전반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탐구 실험으로 개념 확인을 통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탐구 활동 경험치를 높여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3번째 소문항 같은 경우 기름 먹은 한지 그리고 비닐 온실이라는 변인 통제한 실험 환경 안에서 전통 온실이 이슬이 적게 맺히는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본 탐구활동 문항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탐구활동 경험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기본 요소죠. 변인 통제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변인 통제를 찾고 결과와 결론을 깔끔하게 도출해서 개념과 함께 묶어서 정리하면 그 수행평가 문항의 정확한 답안이 기술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항입니다. 뿌리털과 같이 표면적을 넓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10가지 이상 적어라고 하죠. 선생님 저희가 배운 거는 뭐 많게 생각해봐야 5가지가 많은데요. 자, 정해진 답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 안에서 조금 더 폭넓은 생각을 하면 오히려 문제 제시, 문제 발견을 한 게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틀에 매여 있는 개념들을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지수가 많다고 긴장할 필요 없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정답은 열려져 있다라는 자세로 문제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표면적을 넓혀서 일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이 문제도 쉽게 풀려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요거는 우리 어머님들이 오히려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항인데, 밀폐 용기에 소금을 넣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올린 뒤 깐마늘을 올리고 뚜껑을 닫아 냉장 보관을 하면 깐마늘을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유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10가지를 기술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어머님들,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하고 생각이 조금 드실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도 이런 모든 문제들이 개념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표 문항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 발견에 따른 문제 해결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다. 그래서 팁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 수집력을 조금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과학 스크랩북을 만드는 작업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아도 이런 걸 습관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이어서 부산시 영재원, 과학영재원 영재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기출문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영재성 평가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우리가 부산시의 본시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요거죠. 자, 그래서 이 본시험의 루브릭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 유형의 문제를 통해, 즉 문제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과학은 과학적 지식과 탐구 능력 계속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문제 발견 그리고 추론, 탐구, 설계 및 수행 능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긴 시간 동안 기출문제 분석이라든가 또는 영재학교의 기출문제 유형들을 봐도 똑같은 패턴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수행 능력까지 알아보고 더불어서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유추 능력, 연관력, 사고력 등 모든 것들을 뭐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부산시 과학영재원의 본시험인 창문의 루브릭 평가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조금 해주세요. 자, 그러면 2차 영재성과 창문의 문제 문항을 조금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자, 보시면은 딱 봐도 이거는 지구과학 관련 문제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죠. 그래서 마찬가지 크레이터의 생성 원인 그리고 대기의 조성과 연관시켜서 문제를 적어보시면 됩니다. 답안을 구성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뭐 이 구덩이가 운석과 충돌하여 생긴 것이라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이 구덩이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찬가지 가지수 몇 가지? 10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과 영재성 모든 문항을 다 볼 수 있는 융복합적 문제가 대표적인 창문의 형태 문항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 역시나 이번에는 이제 논리적 글쓰기처럼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지문을 통하여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 그리고 산불이 나더라도 잘 타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연소 조건과 관련 지어서 나무가 잘 타지 않는 이유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이 세콰이어 나무의 뿌리가 물을 잘 머금는 특징을 이용하여 우리 어디에다가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활용에 따른 이점이 뭐가 있겠니? 하고 묻는 문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풀이 나게 되면 오히려 그 씨를 퍼뜨리는 작용을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씨를 퍼뜨려서 강점 뭘까 하는 걸 적게끔 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개념적으로는 이제 연소의 정의라든가 연소 조건 그리고 나무의 특성을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융복합 창문의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문제 해결에 따른 문제 적용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생활 속의 식물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술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항은 조금 재미있었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영재성이 조금 강화되어 있는 문항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보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그림으로 그리고 각 그림에 대해 각각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려졌는지 설명해라. 그러면 이건 평소에 관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저는 관찰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럼 빈칸으로 내요? 안 그래도 됩니다.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꼭 내가 알고 있는 틀에 매여가지고 답을 적겠다 하면 벌써 여러분들의 생각이 닫힌 거예요. 그러면 열린 정답을 적어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문제를 더 발견해보자. 라는 시선으로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항은 영재성을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이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을 키워야지만 잘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 실험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과학은 실험 탐구와 절대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죠. 계속적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이거 불역 시험이네 하고 다 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 창문에는 교과 과학 개념과 연계된 창의적 문제 해결형 문항이었고요. 교과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개념의 키워드로 보면 부력, 그리고 잠수함의 원리, 밀도 변화, 그리고 탐구 실험 능력. 이런 게 이제 주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크게 부산시 과학영재원 2차 문항, 본시험 문항까지 저희가 분석을 쭉 해보았습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영재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과학 개념과 연계되는 창의적 탐구 활동을 함께 해준다면 충분히 영재원은 도전해볼 만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확실하게 뽐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학영재원을 준비하는 자세 안에서 여러분들은 결과 중심으로 공부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내용으로 기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역량 강화를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과학영재원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항상 근본적인 단어입니다. 모든 현상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라는 의문을 통해 문제 발견력을 키우게 되면 당연히 문제 해결력도 신장시킬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자, 그래서 과사랑 과학과에서는 여러분들의 영재원 도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과학 기출문제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